네, 그래서 이사님 공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삶의 태도 검사 관련해서 이제 오늘은 좀 교육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교육 들으시고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사님 말씀. 네,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원장님들 교육 분석 받으실 거잖아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절차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신나리 소장님과 이제 교육 분석 하실 때 날짜가 정해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며칠 전에만 저희 쪽으로 알려주시면 돼요. 뭐 이메일이든 저 개인 톡이든 알려주시면 저희가 신나리 소장님께 비용을 지급을 할 거고요. 110만 원 지급을 하게 되면 이제 원장님들께서 소장님이랑 계약서를 작성하실 거예요. 계약서 작성하시면 각각 한 부씩 가지실 거거든요. 그러시면 이제 그 작성하신 계약서를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뭐 스캔이든 카메라 사진 찍어서든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 10회기 진행하시고 끝나면 10회기잖아요. 끝나면 신나리 소장님께서 확인서 발급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확인서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스캔이나 사진이나 해서 이메일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게 이제 절차가 저희가 끝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사정이 있어서 아마 우리 김현정 원장님 조금 늦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또 우리 김현정 원장님도 또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무조건 줌 방식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장님하고도 그때 같이 말씀드렸었을 때도 대면도 가능하고 그리고 줌도 가능한데 아마 이제 다들 먼 곳에 계시는 걸 아니까 아마 이제 줌을 가급적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배려 차원에서. 근데 그 예를 들면은 강남센터 있잖아요. 거기 또 중간이니까 뭐 소장님하고 혹시 합의를 하셔서 강남센터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소장님 그 센터가 또 이제 노원 쪽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방문하셔도 되고 여건상 나는 조금 그게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은 줌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소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원하는 방식을 취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저희 측에다 뭐 그냥 뭐 이메일이든 이메일이 제일 편하죠.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그 사전에 이제 어레인지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저희 쪽에서 미리 좀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서 하기로 했다. 근데 뭐 그 이제 신나리 소장님 센터를 뭐 가시기로 하거나 아니면 뭐 중간 지점인 어디 뭐 요즘에는 뭐 그런 스터디 카페도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두 분이서 이제 협의를 하시면 되고 뭐 방식은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거는 이제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교육 분석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또 생기면 또 그때 이제 또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예, 임순 원장님 그 인테리어 그 고생 많으셨어요. 그 창문 치수 이게 또 저희가 또 꼼꼼하게 보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좀 얘기는 나눴고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할 건지 그거는 같이 좀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바로 그냥 양빈아 원장님 삶의 태도 검사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원장님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희 삶의 태도 검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저희 지난번에 심리검사 교육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센터 초기 상담 이렇게 하실 때에는 네 가지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시게 되세요. 어, 간이정신진단 검사,
자아 상태 검사, 인생 태도 검사, 삶의 태도 검사 이렇게 네 가지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뭐 내담자 경험 다 좀 해보셨으니까 해보신 원장님들께서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간이정신진단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자아 상태, 인생 태도, 삶의 태도 검사는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또 개발한 저작권 등록이 된 검사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아 상태, 인생 태도 검사는 저희가 TA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삶의 태도 검사는 또 완전히 또 생소한 검사이실 거라 오늘은 이 부분들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요. 어, 이 자아 상태 인생 태도 검사의 경우도 저희가 교류 분석 학회에서 이렇게 개발해서 저작권 등록을 한 검사지가 있고 또 저희 센터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두 가지 교류 분석 상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검사 문항들을 재구성한 또 완전히 새로운 또 별도의 검사지여서 이렇게 저작권 등록하고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센터 다들 개원하시고 뭐 개소하시고 이렇게 검사들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저희 센터에서 개발한 이 자아상태 인생태도 검사들을 활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삶의 태도 검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나눠볼 텐데요. 어, 일단은 제가 삶의 태도 검사가 어떤 것인지 먼저 이 정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삶의 태도 검사는 그냥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 삶의 가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을 알 수 있는 검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삶의 태도 검사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측정하는 검사이고 자기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다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내담자분과 같이 이런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이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내담자분은 어떻게 살 때,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지 이런 부분들 좀 인식하실 수 있도록 하고 더 그런 행복함의 어떤 그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삶의 태도 검사는 자기보고식 검사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5점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검사이고요. 총 네 가지 척도로 또 나뉘어져 있어요. 소척도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직적 삶, 수평적 삶, 가스라이팅 상태, 엔라이팅 상태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저희가 볼 때에는 각 척도 점수 총점을 사용을 하고요. 역채점 이런 것들 없고 저희 총점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각각 척도의 총점 범위는 10점에서 50점. 최저 점수, 수직적 삶에서의 이 점수는 최저 점수가 10점, 최대 점수가 50점. 수평적 삶, 가스라이팅 척도, 엔라이팅 척도도 마찬가지 10점에서 50점 사이로 점수 분포가 되게 되고요. 총 저희 문항이 40문항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10개 문항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의 태도 검사는 개인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고 자신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있고 나를 존중하면서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로 잘 발휘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세부 소영역들, 세부 척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수직적 삶과 수평적 삶,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직적 삶은 이렇게 세로로 가는 수직, doing life, doing life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직적 삶이라고 하는 척도가 의미하는 부분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럴 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직적 삶의 점수가 높을수록 나는 뭔가를 이뤄야, 뭔가를 해야만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요. 옆으로 가는 이 수평적 삶, 수평적 삶은 being life. 그래서 수평적 삶이라고 하는 이 척도의 의미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평적 삶의 방향으로 갈수록 이 수평적 삶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정말 어떤 뭐를 해야만 내가 의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나는 괜찮고 나는 존중받을 만하다.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를 해서 보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 센터 초기 상담 오시는 경우에는 수직적 삶이 더 높을까요? 수평적 삶이 더 높을까요? 처음 이제 방문을 하시는 경우, 초기 상담 이렇게 오셨을 때에는 1번 수직적 삶이고 2번 수평적 삶인데 어떤 게 더 높을 것 같으세요? 네, 저희 수직적 삶이 당연히 조금 더 많이, 당연히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수직적 삶이 점수가 많이 높으신 것 같아요. 이제 원장님들께서도 검사들 한번 해보셨잖아요. 어떠세요? 수직적 삶의 점수가 높으신가요? 수평적 삶의 점수가 높으신가요? 원장님들은 어떠세요? 수직적 삶이 높으신 분도 계시고 수평적 삶이 높으신 분도 계시네요. 그죠? 이제 점수가 어느 쪽이 더 높은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의 가치, 태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뒤쪽에서 이 검사 결과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이제 수직적 삶, 수평적 삶, 이 두 가지 척도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스라이팅 척도, 엔라이팅 척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또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가스라이팅 척도, 가스라이팅 상태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쉬운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라이팅 상태, 엔라이팅 척도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음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블로그도 쓰시고 또 저희 이런 유튜브도 보시고 블로그 내용들도 보시면서 이런 엔라이팅에 대한 어떤 이해는 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과 엔라이팅을 좀 상반된 척도로 보면서 가스라이팅 상태 척도 점수가 높은지, 엔라이팅 상태 점수가 높은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또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크게 일단 첫 번째 1단계로 보자면 수직적 삶과 수평적 삶, 이 두 가지 척도 어느 쪽이 점수가 더 높은가? 그리고 가스라이팅 상태와 엔라이팅 상태, 이 두 가지 척도 중에서 어떤 쪽이 조금 더 점수가 높은가? 이렇게 1단계에 저희가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각 검사 문항에서 어떤 문항들이 수직적 삶을 의미하고 어떤 문항이 수평적 삶, 가스라이팅 척도, 엔라이팅 척도를 이제 포함하는지 이 검사 문항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수직적 삶에 해당하는 검사 문항들은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나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다. 나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미래가 중요하다. 항상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이따금씩 든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지내고자 노력한다. 나는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어낸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다.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그것을 무조건 해결해야만 한다. 이렇게 10가지 문항이에요.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것들이 수직적 삶을 의미하는지. 음. 그래서 뭔가를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고 내가 미래를 계속 생각해야 되고 계속 어떻게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더 잘해야 한다. 이런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말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수직적 삶, 내가 뭔가를 해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저희가 측정하는 문항들이죠. 다음 두 번째는 수평적 삶의 검사 문항들입니다.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한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 현재이다.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못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 현재 마음이 편안하다. 나를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 결과가 생각처럼 나오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는다. 목표를 반드시 이루지 않아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 삶에서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다. 지금 있는 그대로 내 삶을 좀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삶의 태도, 수평적 삶에 대한 부분들, 이제 내용을 구성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세 번째 척도 가스라이팅 척도예요. 가스라이팅 척도에 해당되는 문항들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요. 무리해서 일하고 주변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의 이 관계에 대한 걱정하는 어떤 마음으로 너 이용당하는 거야. 조심해.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사람. 나보다 남을 지나치게 더 챙긴다. 가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느낀다, 생각한다. 두통, 어깨 결림, 가슴 답답함, 불면증 등 만성 피로를 느끼고 있다.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게 없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 내 생각이 맞는지 가끔 의심이 든다.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렬하게 들 때가 있다. 가까운 사람에게 희생적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10가지가 가스라이팅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주변에서 왜 그렇게까지 해? 너 이용당하는 거야, 조심해. 계속 뭔가 내가 희생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또 애를 쓰고 말하지 못하고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타인을 더 많이 배려하고 희생하는 부분들 그런 어떤 가스라이팅 당하기 쉬운 어떤 마음 상태를 측정하는 문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10가지 문항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거나 더 자주 경험할수록 가스라이팅 당하기 쉬운 상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네 번째 엔라이팅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인데요. 어, 이 문항들은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분명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느낀다.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존중으로 대한다. 내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살이 많이 찌고, 돈이 없고, 승진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내 시간을 활용하는 주체이다. 힘들 때 나를 무조건 믿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나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더라도 조절이 필요할 때는 조절하고 다음 날의 어떤 일과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를 알고 있다. 이렇게 10가지 문항이
엔라이팅 상태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를 존중하는 어떤 태도로, 나를 사랑하는 태도로 타인에게 나의 어떤 주장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내 어떤 상태들을 조절하는 것들,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떤 시간이나 어떤 감정들, 그리고 어떤 뭔가 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어떤 나를 잘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또 이제 엔라이팅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검사들을 쭉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 검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검사지를 직접 작성을 하시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구글 폼으로 이제 온라인 검사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초기 상담을 하시기 전에 검사들을 사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구글 폼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피치 못한 어떤 경우, 정말 이게 온라인으로 도저히 검사를 할 수 없는 어떤 상태인 경우, 그럴 때에는 간혹 이제 이런 오프라인 상태에서 저희가 검사지를 드리고 검사지 작성하시고 수기 채점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 번 더 보여드릴 게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음, 이런 식으로 검사지가 딱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항지들을 내담자분께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응답지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각 문항에 해당하는 어떤 점수들을 작성을 하시고 비어있는 흰색 칸에다가 저희가 이제 각 문항에 대한 응답들을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작성을 하시고 나면 총 합계를 각각 칸에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있는 것들은 수직적 삶의 총 점수, 두 번째 칸에 있는 것들은 수평적 삶의 총 점수, 세 번째 칸에 있는 것들은 가스라이팅 상태의 총 점수, 네 번째 칸에 있는 것들은 엔라이팅 상태의 총 점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점수를 합산해서 이 총합으로 어떤 프로파일을 좀 보게 되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미 이제 구글 폼으로 내담자분이 작성을 해주시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응답하신 어떤 내용들을 바로 이제 구글 폼 작성하신 것들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엑셀 파일로 저희가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 파일 여기에다가 저희가 점수를 입력을 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점수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그래프에 자동으로 이렇게 또 반영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삶의 태도 그래프를 삶의 태도 그래프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고 내담자분께 드릴 때에는 이 뒤에 있는 도표, 그러니까 자아 상태 인생 태도 검사도 마찬가지로 채점을 하거든요. 엑셀 파일로 이렇게 채점을 하시게 되면 여기 자아 상태 인생 태도 도표가 나오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채점을 완료한 이 삶의 태도 그래프도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면 요 결과지만 인쇄를 해서 내담자분과 같이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점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방식, 이제 주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엑셀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 방식, 온라인으로 할 때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때에는 수직적 삶과 수평적 삶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수평적 삶의 점수가 더 높거나 두 점수가 거의 좀 이제 유사할 때 비슷한 어떤 균형을 이루는 상태일 때 그럴 때 내담자분이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가스라이팅 척도와 엔라이팅 척도를 비교했을 때에는 엔라이팅 척도 점수가 더 높을수록 가스라이팅 척도 점수가 낮고 엔라이팅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을 더 있는 그대로 잘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수직적 삶과 수평적 삶은 물론 수평적 삶이 높은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가장 또 좋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좀 이렇게 존중하고 어떤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해도 다 괜찮아.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수평적 삶의 태도를 기본 베이스로 두면서 내가 더 만족스럽고 더 즐겁게 활기차게 활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들이 또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평적 삶과 수직적 삶의 점수가 균형을 이룰 때, 그럴 때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 첫 번째 1단계로는 저희가 수직적 삶과 수평적 삶을 비교하고 가스라이팅과 엔라이팅을 비교했을 때 어떤 점수가 더 높은가? 1차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보게 될 때에는 이 네 가지 척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이 프로파일을 저희가 또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수직적 삶과 수평적 삶, 가스라이팅 척도와 엔라이팅 척도 이 네 가지의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하고 내담자분의 어떤 지금 상태를 파악하는 수준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프로파일을 총 네 가지 이제 수직적 삶과 수평적 삶, 가스라이팅과 엔라이팅 척도 이 네 가지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프로파일 네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 원장님들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각각의 그냥 척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검사 문항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어, 수직적 삶 척도, 수평적 삶의 척도, 가스라이팅 척도, 엔라이팅 척도, 이 네 가지 척도에 대해서 먼저 좀 궁금하시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이 프로파일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총 네 가지 척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없으신가요?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네. 블로그 쓰다가 네, 알게 됐는데 그 유튜브에서 대표님이 엔라이팅이랑 가스라이팅 척도 각각 설명하신 유튜브 영상을 보고 블로그를 썼어요. 근데 음, 그게 이거랑 같은 건 아닌가요? 거기서는 엔라이팅 체크리스트가 15문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15문항 중에 10개 이상의 체크가 되었으면 엔라이팅 상태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스라이팅은 10개 문항인데, 가스라이팅도 15개 문항인데, 이거는 그냥 몇 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음. 그 어떤 점이 이 항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척도랑 이 척도랑 다른 척도인지 궁금해요. 음, 백경원 원장님, 열심히 쓰고 계시네요. 뿌듯합니다. 저 그 유튜브 아시죠? 막 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튜브 찍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다들? 그러면 막 처음 찍은 거 되게 막 지우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되게 초보대제 유튜브인데,
어, 그 백경 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 유튜브에 제가 가스라이팅, 엔라이팅 상태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양빛남 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더 참고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 지금 이제 상하실 어떤 정확하게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상태이냐면요. 해맑음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이제 할 때요. 제가 그러니까 IR은 인베스터 릴레이션십이거든요. IR.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저희 회사를 설명할 때, IR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 소개를 할 때, 나다운 삶,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해맑은 멘탈 헬스케어 대표 이송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운 삶,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해맑은 멘탈 헬스케어 이송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저희의 가장 큰 가치예요. 그쵸. 그 안에 들어있는 철학은 첫 번째 자기 존중, 두 번째 타인 존중, 그다음 세 번째 공동체 존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초반에 이제 제가 찍었었을 때 어떤 내용들은 어떤 이제 자기 존중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어떤 이야기로서 좀 더 풀었었던 거라면 삶의 태도 검사는요. 일단은 검사 개념부터 이제 설정을 제대로 하고요. 뭐 문헌 고찰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검사 같은 것들 다 보고 그다음에 문항들 초안 개발하고 전문가 검토 저희 양민아 원장님이나 뭐 다른 이제 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과 의사 선생님 같이 이제 문헌 검토, 전문가 검토 같이 받고, 파일럿 테스트까지도 다 거쳤어요. 그래서 예비 조사까지도 다 거쳐서 내담자분들한테 이제 프리 테스트죠. 50명까지 해보고, 이거 괜찮다. 신뢰도 타당도까지도 분석까지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근거로 저작권 등록하고 특허 출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이 이제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케이스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500명 이상이 돼야 사실은 이제 본조사이고 데이터 분석을 요인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는 일부러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최대한 온라인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건데, 이제 한 이제 600케이스, 700케이스 지금 이제 모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저는 아티클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원장님께서 이제 보셨던 건 아마 이제 초반에 어떤 전문가로서죠. 근데 그게 틀리냐?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EBP의 가장 기본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비던스 어떤 근거 기반을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어떤 전문가가 봤을 때 어떤 임상적인 감과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었던 게 유튜브의 내용이라면 양빈남 원장님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좀 해주셨던 내용들은 이제 신뢰도 타당도 요인 분석까지 다 된 거다. 그리고 특허 출원까지 마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용이 좀 정제됐어요. 훨씬. 삶에 지금 이제 양빈나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게. 그래서 저도 이제 내담자분이 오시면 해석을 해드릴 때 어떻게 사실 참고하냐면 저희가 스토리가 사실은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내부 오양대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백경원 원장님 모양대로, 최민경 원장님 모양대로, 그냥 양빛남 원장님 모양대로 내 모양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나는 동그라미인데 자꾸 네모에다 막 껴놓으려고 그러면은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문화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작게는 이제 뭐 어떤 뭐 임상적인 어떤 가스라이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스라이팅 또 밑에는 뭐예요? 트라우마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큰 틀은 우리 원장님들 아시다시피 마음 건강과 정신 건강. 그러니까 나를 나를 존중하는 삶에서 시작해서 타인 존중과 공동체 존중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깊이 있는 가치이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 NISE도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어쨌든 공부하는 측면에서 한번 그냥 볼게요. 우리 해맑은 내담자분들은 누군가로 인해서 힘들어서 와요.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 해맑은 원장님들 각각 지금 저한테 이제 이미지 컨설팅 다 해주셨었던 내용들을 각자의 이제 또 추구하는 방향들이 누군가를 도울 건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도울 거냐에 대한 핵심 무기들을 이제 다 가지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그 무기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장터에서. 예. 나다운 삶,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곳이 핵마음의 금인 거죠. 그 무기로 같이 갈게.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가 이제 길어졌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한 내담자분의 기본적인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게 맞나? 이게 진짜 맞나? 그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가 돼요? 인지 왜곡, 현실을 왜곡하게 되죠. 그쵸? 그리고요. 극도의 방어와 불안과 우울과 무기력을 호소하죠. 그리고 가장 큰 거, TCI 검사에서도 얘기한 거, 자율성이 어떨 것 같으세요? 빵점이에요, 빵점. 그리고 나도 K죠. TA에서는. 그쵸? 그렇겠죠? 가스라이팅 상태이신 분들이. 그리고 어때요?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하면서 나중에 이제 기억을 조작하게 되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남편이 엄청 때려요. 맨날 가정폭력 30년 동안 당했어. 그래서 이제 오셔서도 사실은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때린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왜곡, 기억 조작. 왜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극도의 방어라고 제가 지금 표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이 환경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너무나 무섭고 이 두려운 이 환경에서 그래야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그리고요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나르시스트나 어떤 뭐 이런 가정폭력 가해자들 마냥 때리지만 않아요. 아시죠? 당근과 채찍을 잘 주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혼란감을 가져요. 그래서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삶의 태도 검사를 하실 때는요. 어떻게 이제 가져가시냐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KSCL을 이제 기본 기준 근거로 가져가요. KSCL은 SCL이 사실은 시작이었잖아요. SCL이 이제 미국의 이제 최신 정신 의학을 기반으로 SCL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간이 정신건강 척도로. 근데 그거를 한국화한 게 KSCL이잖아요. 근데 KSCL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점수들을 쭉 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무기력, 뭐 불안, 공포 뭐가 떠 있어요. 분명히.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분명히 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다음 두 번째는 TA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TA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쵸? 이제 배우셨고. 그래서 저는 자아 상태를 그냥 속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인생 태도를 속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자아 상태를 현재 마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분이 이해하기 쉬워야 되니까. 이게 속마음이고요. 이거 현재 마음인데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삶의 태도는 그냥 이렇게 설명드려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우리 최민경 선생님 너무나 상담 잘 하고 싶어서 이렇게 검사를 좀 많이 했어요. 잘 보고 싶어서. 그래서 삶의 태도 검사 요거는 뭐냐면 가스라이팅 점수고 이거 엔라이팅 점수인데요. 지금 요게 이제 가스라이팅 점수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네요. 요 정도만 살짝 짚고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우리 검사지고 우리가 특허 출원을 이미 했지만 파일럿 테스트까지는 마쳤지만 500 케이스 이상의 어떤 더 높은 어떤 신뢰도를 확보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연구가 더 필요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제 다 모여져서 저희 한 번 더 이제 지금 이제 돌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신뢰도나 문항 타당도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보세요. 자, TA에서 그러면 삶의 태도 검사 지금 우리 양빈나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스라이팅 점수랑 엔라이팅 점수가 건강한 사람은 뭐 어떤 점수가 높겠어요? 가스라이팅하고 엔라이팅 중에서 그 채팅창 한번 써주시면
네, 가스라이팅, 엔라이팅 중에서 당연히 엔라이팅이잖아요. 그쵸? 당연히 엔라이팅이에요. 핵심은. 그러면은 I'm not okay예요. I'm not okay이신 분은 가스라이팅 점수가 높을까요? 엔라이팅 점수가 높을까요? I'm not okay야. 가스라이팅이에요. 이렇게 이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KSCL에서 PTSD 점수가 또 떠 있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딱 얘기해 드려야 돼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검사지를 봤더니 선생님의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KSC에 보면 과거에 뭔가 어려웠던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 그게 지금까지도 뭔가 이어지는 게 있나 봐요. 누군가로 인해서 힘들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아 상태랑 인상 태도 점수가 I'm not okay. 그죠? 그거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라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근데 그런 분들 또 이제 타인은 어떻게 돼요? 타인 긍정이겠어요? 타인 부정이겠어요? 보통 저희 내담자분들. 타인 톡 여기 채팅창에 한번 이러면서 공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담자가 오시는 거예요. 정확히 N자이신 분이 와요. N자. 거의 80%가 N자이신 분이 와요. 타인 긍정, 자기 부정이 오세요. 세종 백경 원장님 타인 부정도 오세요, 물론.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요, 나르시스트들은 제가 계속 제가 경험한 나르시스트들은요, 일단 상담센터 안 오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오거든요. 무슨 목적? 내가 얘랑 이혼하면 내가 뭐 어떤 뭐 지위상의 뭐 뭐가 이렇게 뭐 타격을 받던지 아니면은 내가 뭐 어떤 경제적 이익을 못 얻던지 무엇이던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담센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검사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무조건. 자기 긍정, 타인 긍정. 근데 자기 부정, 타인 부정까지 나오시잖아요. 그럼 정나영 원장님하고도 어제도 얘기한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두 개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N자는 거의 100% 그냥 저희 클라이언트고요. N자 곡선이면서 가스라이팅 높고 엔라이팅 낮아 있고.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보통. 그게 이제 저희가 만나게 되는 이제 보통의 내담자분들이시고. 그런데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현형까지도 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박소민 원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원장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원장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이제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검사를 두 개를 더 추가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 원장님들이 앞으로 사용하셔야 될 검사가 회복 탄력성이랑 삶의 질. 이걸 꼭 넣어야 되거든요. 보호 요인을 저희가 검사를 그동안 놓쳤었던 게 있는 거예요. 보호 요인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분명히 해맑음은 그냥 상담 시작해서 끝나고 종료, 그냥 아픔에 대해서 그냥 끝나고 종료, 이게 아니라 사실은 회복 탄력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표거든요. 나다운 삶, 행복한 삶. 그쵸? 그래서 그거를 꼭 사전사후로 이제 더 추가를 할 거고요. 어쨌든 이제 오셨을 때 내담자분들이 아까 박소비 원장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제 질문 중에서 이렇게 저희가 KSC를 어쨌든가 이제 이러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TA 검사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삶의 태도 검사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그 자리까지 앉으면 거의 한 100%는 거의 등록을 하세요. N자 곡선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노쇼면 어떡해? 이거 김진호 원장님이 막 여쭤보셨었죠. 근데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이신 분은 반반이에요. 자기 부정, 박소민 원장님하고 했던 얘기는 그거. 스트레스.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보호 요인이 내가 많은 거야. 예를 들면은 나는 내 친구 진짜 막 다행이다. 그래도 나 혼자 7등 할 줄 알았는데 최민경 원장님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지. 죄송해요. 예를 들자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다행인지 몰라.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농담 같지만 해맑음 나 혼자면 참 외로웠을 텐데 우리 함께하는 3기 원장님들이 다 같이 있고 얼마나 든든해요. 이게 보호 요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내담자분들은 보호 요인이 굉장히 취약해요. 없어.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요. 뭐 여러 면에서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때요? 스트레스 받으면 나 혼자 막 생각을 해. 그쵸?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내 탓하잖아요. 막, 아, 나 왜 그러지? 나 진짜 왜 그러지? 난 왜 이렇게 뭐 했지? 내 탓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게,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잠 자요? 못 자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처 기술에서, 그러니까 KSCL 검사를 하시면 대처 기술에서 취약성이 굉장히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서 문제가 떠요. 우울, 그 다음에 불안. 어떤 분은 공포, 그 다음에 뭐, 우리 사실은 불안 안에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이제 공포, 뭐, 이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인 문제들이 막 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혼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남도 못 믿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가면은 완전히 온셋에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우리는 주로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 내담자분은 남을 못 믿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는 교류 분석 그래프로 하면은 자기 부정, 타인 부정 W가 떠 있는 상태인 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A자는 그래도 있는 거예요, A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이 통하잖아요. 이제 교류 분석 A자는 있는 거예요. 나는 팔자가 이렇게 사나워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나는 사람들도 못 믿겠고, 뭐, 이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그냥 고착돼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50이 넘어가면 거의 저는 아무리 이제 상담 오래 해도 이거는 진짜 바뀌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셨는데 그때 이제 W이신 분이 뭐 때문에 왔었냐 부부 상담으로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걸 겪은 거죠. 젊었을 때는 남편이 정말 필요했을 때 내가 이제 원했을 땐 남편이 내 곁에 없다가 나이가 들고 60이 다가오고 본인 퇴직하고 심심해지니까는 이제 막상 자기한테 저렇게 하는 게 너무 싫고 짜증나고 막 기분 나쁜 거죠. 근데 기회라도 주고 싶어서 이제 같이 온 그런 커플이었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남편은 막 사정하는 거 미안하다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서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 그 아까 아내분은 이제 기회라도 주고 싶어서 왔지만 나는 더 이상 이제 뭐 받아들이고 주고 싶지가 않다.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런 사례는 또 등록을 하세요. 같은 부부 상담이었는데 나이가 젊어요. 결혼한 지 1년 채 안 돼가지고 부부인데 남편은 N자예요. 남편은 N. 남편은 N자인데, 그러니까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인데 와이프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인 거예요. 네, 역N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안에, 그러니까 타인 부정이 떴죠. 자기 긍정이 떴거나 또는 타인 부정, 자기 부정이시기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다가 두 번째 그래프 그렇게 바뀌고 막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분은 왜 바뀌셨었냐면 분노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결국은 어디서 시작이었냐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고 우리 아빠는 젊었었을 때부터 이제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한 적도 없었고 항상 나한테 화만 냈었고 제대로 정말 우리 가족들 식구들한테도 제대로 뭐 아빠 노릇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에 대한 분노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분노가 남편한테 이제 투사된 사례였었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분은 그래프도 바뀌고 되게 오래 했어요. 30회기 정도 이상 했는데 그래프도 바뀌고 엔라이팅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이제 인구사회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살에 왔고 그리고 두 분은 되게 사랑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대 후반의 그 부부 같은 경우에는 말은 막 되게 세게 해도 그 밑에 기저에는 변화하고 싶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내가 이런 거를 좀 고치고 싶고 이런 분이었어요. 타인 부정이었어도.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50대 후반에 남을 아예 믿지 않는 상태가 그냥 고착돼 버리신 분이 있어요. 그 대신 A자 안에 살아있는. 그런 분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 진짜로. 이게, 변화하지 않는 거죠. 항상 남을 믿지 않고 나는 그냥 혼자가 편하고 내 팔자는 원래 이렇게 들었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상태다. 그러니까는 가스라이팅, 엔라이팅 점수 그럼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이건 진짜 조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가스라이팅, 엔라이팅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점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수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엔라이팅만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스라이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트라우마 정말 이렇게 젊은 내담자였는데 혹시 그때 강간을 당했었던 이제 내담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부정이 뜨죠. 그러니까 부정이 떴었거든요. 그분은 그랬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가스라이팅 그 타인 부정도 있고 자기 부정도 있죠. 그러면서 가스라이팅 점수가 높죠. 이런 분들은 그렇게 가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50대이신데 교사이시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고 인구사회학적 통계 그러니까 50대이신데 안정적인 내 생활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친구 하나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고립돼서 살고 그냥 외로워도 A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착돼서 그냥 내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내 직업에 있어서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남도 안 믿고 나도 내 자신도 나는 알아. 내가 별로인 거, 나 거지 같은 거 막 그렇게 표현하세요. 되게 가슴 아파, 진짜로. 예. 그러면서 그래서 정남 원장님도 막 엊그제 막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런 내담자 오셨을 땐 진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요렇게. 그래서 삶의 태도는, 어, 조금 작게 저는 참고해요. 그리고 감을 자꾸 봐요. 교류 분석이랑 이걸 매칭해서.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교류 분석에서는 자, I'm okay, you are okay가 떴어요. PSCL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삶의 태도 검사도 사실은 어때야 돼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삶의 태도 검사도 수직적 삶, 수평적 삶이 뭐 수평적이거나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적인 삶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수평이면서 가스라이팅 점수 내려가면서 엔라이팅 점수 올라온 그래프. 요렇게 이렇게 이제 떠야 되잖아요.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임시완 원장님 지끈지끈한가요? 지금 이제 그죠? 약간 머리 예. 가 너무 많아졌죠. 다시 그러니까 다 건강하게 떴는데 그것만 이상하게 뜬 거죠. 원래는 이것도 그러니까 삶의 태도도 건강해야 되는데 이분은 왜일까?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그렇게 물어봐요. 자, 보세요. I'm okay, you are okay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속마음과 겉마음 이제 건강하게 나왔고, 이번 얼마 전에 왔던 신규 내담자 사례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떤 사례였냐면은 나이가 이제 27이었어요. 근데 언니가 그분의 이제 얘기를 쭉 들어봤었을 때, 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주말 부부로 지냈고 사이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제주에 살고 자기랑 언니랑 엄마는 부산에서 살았대요. 근데 엄마는 전업주부였고요. 근데 언니가 진짜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내담자 표현을 사랑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막 답답하대요. 직장을 다녀도 정말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일단 첫 번째 유지한 적도 없고, 엄마한테 맨날 돈, 진짜 용돈 타 쓰고, 그리고 막 엄마한테 맨날 빌부터 살고 맨날 알바나 그냥 대충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뭐 쓴 거 있으면은 막 쓰레기 같은 거 그냥 옆에다 그냥 내다 버려버리고 막 너무 보고 있으면 막 속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럼 엄마한테 이제 말을 하죠. 엄마는 왜 언니한테 그렇게 해줘?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는 어떻게 얘기해? 야, 어떻게 그래도 네 언니인데. 그러니까 너무 그게 막 답답한 거예요. 이 내담자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상담을 신청했을 때는 어떤 거였었냐면 어머니가 언니하고 그러니까 언니하고 그래서 몇 달간 이제 얘기를 안 하면서 지낸 거예요. 이 내남자분이. 계속 오랫동안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러다가 엄마랑 셋이서 해외여행을 이제 마음 먹고 간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근데 거기서 사고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겠죠. 그러면서 또 갑작스럽게 이제 아빠하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언니, 본인 이렇게 이제 셋이 살게 된 거죠. 와이프가 그러면은 이제 좀 그럼 이제 매칭이 좀 되지 않으세요? 저는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그냥 가족이 근데 이제 아빠도 봐보세요.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냈을 거잖아요. 아빠하고 성격이 잘 안 맞겠지, 당연히. 뭐 아빠는 뭐 이렇고 아빠는 뭐 이렇고. 근데 이제 뭐 그리고 언니하고는 진짜 너무 안 맞고 상극이고 그렇겠잖아요. 근데 이 내담자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잖아요. 그래도 이 셋이서 어떻게든 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은 갖고 있는 그래도 되게 그러니까 직장도 꽤 오랫동안 잘 유지도 하시고 공부도 꽤나 잘 하셨었고 그 집안에서는 나름대로 야물딱진 사람인 거예요. 진짜 제일.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저를 오셨겠어요? 아빠 좀 고쳐주세요. 언니 좀 고쳐주세요. 그 마음으로 오신 거야. 음. 그러니까는 이제 나는 아무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얘기하잖아. KSCL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TA도 얘기하잖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삶의 태도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수직적인 삶 막 완전 위로 가 있고, 그러니까 목표지향적인 수직적 삶. 그러니까 잘해야만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수직적 삶. 그러니까 우리 집은 잘 살아야 되고 언니도 고쳐줘야 되고 우리 드라이버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타인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직선 삶 이렇게 막 완전히 이렇게 치솟아 있단 말이에요. 어. 이 건강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러니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너무 뭐 보고 있으면 막 미칠 것 같고 막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가스라이팅, 엔라이팅 점수도 오히려 수평인데 근데 이 수직적 삶이 완전히 이렇게 치솟아 있는 거예요. 목표 중심, 목표 지향이니까. 네. 그래서 참 되게 다방면으로 저는 임상하면서 참 이런 것들을 함께 내담자분하고 나누면서 정말 그게 진짜 저희 맨날 막 어디 뭐 대학원 가다 공부 최고의 공부는요. 내담자분들 많이 보는 게 공부세요. 제일 맛있는 거 많이 아는 사람 뭐예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향 아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취향을 자꾸 경험해 본 사람이 많이 아는 거예요. 맞잖아요. 많이 만나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만나보시고 저희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하면 되니까 마음만 사람 중심 상담 그 진정성만 갖고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다방면으로 보시고 양민아 원장님께서 굉장히 핵심을 잘 찝어주셨는데 이제 저희 일요일 날 이제 NIS 만나잖아요. 그것도 이어집니다. 트라우마, 가스라이팅, 강박,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같이 한번 또 보시면서 아, 그래서 해맑음이구나. 그래서 해맑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기관이고 유일할 거고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나는 정말 안목이 높은 사람이구나. 한 번 더 또 이해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아, 일찍 잘 들어왔네라고 또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아,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공유할게요. 아까 이제 또 박소빈 원장님이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IR 자료예요. 그죠?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나를 소개하는 자료죠. 근데 투자자와의 이제 관계를 맺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다운 삶,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해맑은 멘탈헬스 케어다. 그래서 이제 개요인데요. 시장에 대한 그냥 우리 원장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참 슬프고. 그쵸? OECD 자살률 너무나 안타깝게
38개 국가 중에서 1위잖아요. 근데 퍼센트 지금 보세요. 너무 극도로 높잖아요. 그쵸? 굉장히 높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 늘 흔하게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 다음 페이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어떤 하나의 이론만 가지고는 절대로 상담할 수가 없다예요. 요즘에 융복합 시대고 통합 시대잖아요. 하나의 이론만 가지고,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가 나쁘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자면, 우리 신나리 소장님 정말 오래오래 연구하시고 공부 정말 많이 하셔서 저희한테 정말 귀한 자료들 많이 잘 나눠주셨어요. 교류 분석 아주 정말 제가 봐도 정말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자료예요. 자, 내담자 중심이어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빙산으로 치면요. 보이는 부분인 거. 번아웃, 우울증, 조울증. 이거는 빙산에 크 보이는 부분인 거예요. 자살 충동 이거는 크 보이는 부분. 그럼 결국은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행복하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주변에서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해맑음을 선택하셨을 때 왜 선택했는지를 한번 가만히 한번 그냥 우리 그냥 서로에게 솔직해지자는 거죠. 나 그래도 이제는 전문가로서 인정도 받고 싶고요. 내가 뿌듯하게 힘들지만 보람 있게 일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유학도 좀 보내보고 싶고요. 어? 등등등등. 삶의 질이에요. 결국은. 정신건강은요, 삶의 질입니다. 경제적인 거, 직업, 몸, 마음, 관계, 가족, 자녀 양육, 부부 관계까지 전반적인 것들을 다룰 수 있어야만 해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거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저희가 제일 잘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런 질문도 오늘 또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약물 체크를 저는 해요. 근데 이제 박소빈 원장님 오늘 이제 박소빈 원장님 등장 많이 하시네요. 그죠? 박소빈 원장님 진짜 예리한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약물 체크를 하면 약물 이름 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약물학 강의 하거든요. 제가 복지관 가서 약물학 강의해요. 정신건강사회복지 약물학 강의하고 옛날에는 이제 정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할 때도 막 했었고. 근데 제가 약물 이름을 다 알고 그 약물의 기전 알 것 같으세요? 저 몰라요. 라모트리진의 기전이 뭐고, 뭐, 몰라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는 약물 체크는 왜 하는 거냐? 원장님들 다 아시는 거죠. 삶의 질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선생님 제가 오늘 너무 불안합니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나 오늘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같이 지도를 찾아서 탐색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럼 뭘 때문일까요? 같이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 요인들을 보는 거죠. 설날 어땠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누구랑 관계를 했는지, 직장에서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약은 어떤지, 약물 용량이 추가됐는지, 늘어났는지, 그쵸. 아무것도 없는데 약 하나만 바뀌었어. 그러면 약이잖아요. 그러면은 주치 선생님한테 꼭 가보시라고 얘기해야 되고, 상의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물학을 알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은 결국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원장님들께 저희 이미지 컨설팅 제일 먼저 왜 자꾸 시작했느냐. 원장님들 먼저 우리 모양대로 살아보는 거 먼저 하고 내 모양대로 살고 그거 돼야지 또 내담자분들한테 또 그렇게 하잖아요. 엔라이팅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원장님들의 나다운 삶. 네. 그러니까 해맑음이라는 안전지대가 있으니까
어, 제가 그래도 여기 다 저희 뭐 법률적인 지원, 뭐 회계적인 지원, 임상적인 지원, 저 뭐 마케팅, 저희는 엄청 큰 울타리가 저희는 대드릴 거고 그 안에서 최민경답게 백경원답게 양빈아답게 그냥 진짜 원장님들 너무 보석 같으시잖아요. 딱 예. 우리 이수영 이사님도 또 얼마나 진짜 이수영 이사님은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뭐 아마 다 뭐 경험해보시고 갑자기 막 그죠? 갑자기 왜 칭찬 뭐 그죠? 근데 되게 정의로운 진짜 멋있어요. 머리가 진짜 엄청 똑똑하신데 엄청 정의로워. 내가 아는 존경한 인물 5인 안에 드는 사람이세요. 이장 이사님.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뭘 어떻게든 같이 그거를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나눠주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MP를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는 MP를 낮춰야 되겠어. 막 이러는데 제가 안 된다고. 왜 MP를 낮추려고 그러냐고 막. 여튼간. 예. 그래서 저희 근데 다 똑같잖아요. 우린 다 MP가 높잖아요. 노전무님도 그렇고 우리 다 MP들이 다 너무 다 높아. 예. 그래서 우리 FC 합시다. 우리도 나다운 삶, 행복한 삶, 그렇게 살고 내담자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결론만 돌아 말하면 삶의 태도 검사는 이제 연구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저 요즘 독 올랐잖아요, 연구에. 지금 이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책도 이제 마무리했다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더 많은 자꾸 근거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요. 원장님들도 함께 해요. 예, 올해는 이제 이렇게 하고 하나씩 아마 각자가 또 궁금하신 연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로 책도 쓰시고 내가 브랜딩화 되고 그다음에 아티클도 쓰시고 뭐 이제 그렇게 나를 이제 브랜딩화 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쵸? 예. 삶의 태도 검사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근데 대표님, 그 프로파일 분석에 대한 거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프로파일 분석이 더 중요하죠.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대표님께서 이미 이제 응용까지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충분히 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FC로 한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너무 죄송하고, 다 끝난 건 줄 알고, 예, 네, 너무 죄송하고. 근데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조금 무리해서 집중 많이 떨어지셨을까요? 이게, 그죠? 괜찮으시다면 저희 양 원장님 프로파일 분석까지도 우리 그래도 좀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담을게요. 네. 아니요. 네. 대표님 너무 잘 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미 이제 기본 네 가지 저희 이제 척도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을 넘어서 이제 TA 검사, 이제 SCL 검사 이렇게 같이 잘 또 응용하고 통합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들까지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일단 너무 또 잘 원장님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저는 그냥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이 각각 네 가지 척도들 프로파일 분석되는 어떤 부분들만 잠깐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입 안 가리셔도 돼요. 네. 자, 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프로파일인데요. 수직적 삶과 수평적 삶 중에 수평적 삶이 더 높고 가스라이팅보다 엔라이팅 척도가 더 높은 이 프로파일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사실 아까 대표님께서 가장 좀 이상적인 프로파일에서 수직적 삶과 수평적 삶이 좀 균형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 점수가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 그러니까 균형감이 있는 이 프로파일에서 가스라이팅이 낮고
엔라이팅이 높은 이 척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과 수평이 균형을 이루는 게 사실 더 가장 베스트이기는 한데, 또 수평이 조금 더 높고 엔라이팅이 높은 척도. 그렇게 했을 때 이 프로파일은 가장 건강한 삶의 태도를 좀 보이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나를 지킬 힘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서 나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어떤 또 성장하고 어떤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런 삶의 태도, 그리고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나를 또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는, 나를 내가 피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프로파일은, 어, 수직적 삶이 높고요. 수평적 삶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조금 뭔가 내가 너무 과도하게 애쓰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스라이팅 척도보다는 엔라이팅 척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U자를 그리는, V자를 그리는 이런 프로파일인데요. 이런 프로파일의 경우는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음 상태, 힘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괜찮다라고 보기보다는 뭔가를 내가 성취하고 뭔가를 달성하고 이루어야만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프로파일은 수직적 삶이 수평적 삶보다 높고 가스라이팅 척도가 엔라이팅 척도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 달성해야 된다가 높고 가스라이팅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좀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좀 쉽게 내가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를 좀 존중하는 힘도 약한 상태인 거죠. 나를 잘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기가 어렵다 보니까 타인의 어떤 공격, 타인의 말에, 타인의 가스라이팅에 내가 쉽게 좀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갈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게 좀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상태에 놓여져 있다.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프로파일은 수직적 삶보다 수평적 삶이 높고, 그런데 엔라이팅 척도보다 가스라이팅 척도가 더 높아요. 수평적 삶이 높은데 가스라이팅 척도가 높아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할 것 같으신가요? 수직보다는 수평.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괜찮다라는 어떤 마음의 상태인데, 삶의 태도인데, 가스라이팅 당하기 쉬운 마음의 상태래요.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타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힘이 더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대로도 괜찮아. 나 그냥 괜찮은데 이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만한 이런 의욕, 의지도 없고 그냥
이대로 나는 괜찮은 상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많이 아까 3번 프로파일, 이 프로파일에 비해서 더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전문가의 도움, 우리 이제 해맑음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가 이런 프로파일을 그리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프로파일이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본인의 의지보다는 누군가의 어떤 권유로 인해서 방문했을 가능성, 상담센터에 방문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계속 주변에서 가보라고 해서 조금 이상한 것 같다, 힘든 것 같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서 한번 와봤어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괜찮지가 않은 상황. 그래서 계속 가스라이팅에 노출이 되는 어떤 상황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삶의 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 프로파일 네 가지 형태인 건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 이 검사 하나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담자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심리 검사를 할 때에도 그래서 교차 분석을 계속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검사들 이제 들을 통해서 그 검사 결과들을 가지고 이 내담자에게 가장 잘 맞는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서 이제 내담자를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리 검사를 할 때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그냥 내담자를 만나고 내담자를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삶의 태도 검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가지 프로파일로 이해할 수 없는 다 설명되지 못하는 내담자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어, 이 검사 결과들과 우리 교류 분석 상담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TA 공부도 했으니까 그런 TA 검사들과 SCL 검사들 그리고 검사로는 알 수 없는 또 내담자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담자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저희가 사례 개념화를 하고 내담자에게 필요한 어떤 적절한 도움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이런 검사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때, 이 검사 결과들에 너무 우리가 너무 또 많이 몰두가 되어서 이 검사 결과로 내담자를 보느라고 정말 이 내담자분의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담자분의 어떤 말들을 통해서 이 검사 결과들은 그냥 하나의 도구, 그냥 우리의 하나의 어떤 정보로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또 내담자분들 만나 뵈면서 이 검사 결과들과 같이 내담자분들 이해를 하면서 조금 또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으실 거고, 어,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이제 내담자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이 데이터를 쌓아서 더 잘 이 검사들을 활용하고 같이 이제 정보들을 쌓아 나가는 시간들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백경원 원장님께서 수직, 수평 둘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N자형하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수직과 수평이 비슷하면서 가스라이팅이 낮고 엔라이팅이 높은 것들은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프로파일 1에서의 N자형하고 여기가 점수가 잠시만요. 제가 여기가 이렇게 가는 거 하고 건강한 상태거든요. 둘 다 같아요. 네.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좋다고 봐요. 수평을 기본 근간으로 두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은 소중한 사람이야.
기본 베이스로 저희가 가야 되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괜찮은 상태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이 수직이 같이 가거든요. 나는 있는 그대로도 괜찮은데, 실패를 해도 되고, 실수를 해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달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또 한번 움직이고, 실행으로 옮기고, 뭔가를 해나가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수평과 수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미처 그래프를 지금 더 하나를 그려와야 되는데 못 그려와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과 수평이 같이 가고 균형을 이루고 가스라이팅이 낮고 엔라이팅이 높은 것 그리고 뭐 수직과 수평이 비슷하지 않고 수평이 조금 더 높은데 가스라이팅보다 또 엔라이팅이 높은 거. 이 두 가지가 모두 건강한 삶의 태도, 건강한 프로파일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직, 수평 둘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또 수평이 조금 더 높은 것, 그런 것들이 가장 또 저희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어떤 상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또 좋은 이상적인 어떤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실까요? 그 TA에서는 그래프의 전체적인 높낮이가 에너지의 수준을 또 이렇게 반영을 하잖아요. 근데 삶의 태도 검사는 그거는 크게 삶의 태도 검사에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1점에서 5점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에너지 수준도 반영이 아예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내담자분이 내가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실 때 아주 그렇다. 5점으로 가게 되니까 내가 확실하게 나에게 건강한 거 주고 있어. 나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하고 있어.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어. 나를 존중하고 있어. 라는 것들이 명확해질 때 그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거여서 에너지 수준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어,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프로파일의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수직적 삶과 수평적 삶의 이 프로파일 그 형태가 어떻게 또 움직이고 있는가. 가스라이팅과 엔라이팅의 어떤 프로파일 점수 차이가 점수의 어떤 흐름이 프로파일의 형태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잘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또 검사 진행 실제로 또 해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원장님들 프로파일도 한번 또 보시면서 이제 초기 상담하실 때 또 이제 이제 구원장님, 정원장님께서 또 잘 분석을 해 주셨겠지만 이제 원장님들 프로파일을 한번 더 보시고 내가 또 한번 셀프로 분석을 한번 또 해보시고요. 또 그러면서 궁금하신 것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좀 의문이 있으신 부분들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 같이 또 나누고 같이 이해를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일요일 날 오시잖아요. 그 11시부터 6시인 거 교육 다 공지 아시죠? 11시부터 시작이고 6시고. 김경 원장 이거 무슨 소리야? 막 이러시는데 네, 예, 그랬어요. 11시부터 6시입니다.
네, 11시부터 6시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왜 중간에 저희 점심시간 없이 가자 그런 얘기를 했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쭉 하고, 왜냐하면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러시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조금 든든히 드시고 오시고요. 저희 안에서는 뭐 샌드위치랑, 그다음에 뭐 과일이랑, 그다음에 그럼 솔트는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박소빈 원장님이 의견을 아까 주셨는데, 계란 준비해달라. 계란. 솔트. 솔트 노가미 정부님이 솔트 가져오신다 그랬는데, 계란 찍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100일 포스팅 완성했을 때 저희 그때 이제 또 회식할 때 그때 고기 먹고, 이번에는 조금 NIS 이번에 진짜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저희 바로 내담자한테 또 분들께 또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50분 하고 10분 쉬고, 뭐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2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한 번 갖는 거 제가 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틈틈이 배고프신 거 살짝 살짝 요기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그러니까 나갔다가 왔다가 이러면은 그 이동 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또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전무님 어떻게, 일단 계란으로 좀 대체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계란이랑은 어울리지가 않아서요. 그냥 다음에 먹는 걸로 할까요? 예, 좀 아쉽지만 그러면 고기 나왔을 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마치고, 내일은 꼭 반드시 백경 원장님. 네, 내일 진행 백경 원장님이시죠? 마침내. 네, 마침내. 마침내 그럼 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